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는 ING 진단키트 정말로 끝일까? 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 방송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방송 시간상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산업, 이 섹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이 섹터에 대한 생각은 사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한 바다라는 거를 좀 미리 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지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걸로 열광을 하고 있냐면 백신이 이제 유통이 되잖아요. 백신이. 그래서 백신이 유통이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또 시간이니까 그냥 이제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자, 그 우리가 감기약 있잖아요. 감기약을 먹습니다. 감기약을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제죠. 치료제인데 자, 그 감기도 치료제 먹으면 바로 완쾌돼요? 안 되죠. 이거 바로 완쾌 안 돼요. 하물며 백신인데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백신이 유통됐다고 해서 와 끝났다 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감염률은 낮춰줄 수 있겠죠. 제가 이따가 뒤에서 백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백신은 내 몸에 질병이 들어오는 거를 막지는 못해요. 질병이 이게 발현되는 거를 막아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막는 것이지 내 몸 안에 이 전염 세포가 들어오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거는 안 돼도 복균자가 되는 거죠. 이걸 남한테 전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백신이 이제 작용을 잘 하면 이 감염률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면 내가 발생이 안 되니까. 하지만 요게 남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백신이 원론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백신이 나와서 확진자가 줄었다 라고 전적으로 보기에는 분명 우리가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이 분명 많은 것들을 좀 영향을 줬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그 확진자를 좀 살펴보시면 오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23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40만대로 늘어났거든요. 어제 30만대였어요. 어제 30만, 32만 정도였는데 오늘은 또 42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42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접종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인데 자, 여전히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몇천 명씩 계속 생깁니다. 이게 숫자가 비슷해요.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정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면 50만에서 60만까지 갔다가 사실 최근에 30만원대 초반까지 32만 정도까지 줄었어요. 하지만 다시 42만으로 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백신 맞은 사람이 아직 적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왜 진단키트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다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끝나야 진단키트의 효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 그 과정 언젠가는 당연히 질병이니까 끝맺음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코로나 창궐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들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시장이 뭐예요? ING잖아요. ING. 자, 제가 이거 해상우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해상우님으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상우님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해상우님 뭐 HMM 페노션 이거 완전 개 급락해야죠. 엄청 급락해야죠. 왜? 급락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물동량에서 SCFI 지수로 상승했잖아요. 상승했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해상 운임으로만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SCFI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3배나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꺾였어요. 그럼 얘 끝났어야 돼요. 끝났어야 된다라고요. 왜? 물동량이 지금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분명 올라갔어요. 정상을 찍었죠. 최고치예요. 그런 상황에서 SCFI 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고점과 비슷한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요것도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멈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겠죠. 그럼 언젠간 떨어지겠죠. 왜? 그 조선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물동량은 뭐 늘어나다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업계에 대한 흐름들이 분명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HMM과 페노션도 상승 전 가격대까지 다 빠져야 정상이에요. 코로나 진단키트랑 똑같은 잣대로 들이댄다면. 하지만 얘네들 움직임 여전히 높은 고가에서 아예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고가에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코로나에서도 지금 그 잣대가 들어오잖아요. 야, 너네 코로나 진단키트 이후에 돈 벌 거 없잖아. 해상우님도 그럼 마찬가지여야죠. 그죠? 해상우님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 얘기 하겠죠. 아니야, 해상우님은 지금 지수가 유지되고 있잖아. 그러면 진단키트에서도 그럼 확진자 수 유지되고 있잖아요. 검사 안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해답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단키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부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섹터별 흐름이 있고 섹터별 관심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코로나가 끝났어, 백신 나왔으니까 진단키트는 더 이상 실적 절대 안 나와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작년 2분기부터 나왔어요. 여러분들, 작년 2분기부터 나왔는데, 자, 시젠을 예로 들어보면요, 시젠을 예로 들어보면은 작년 2분기 이후에 3분기에 실적 더 올랐고요, 4분기 때 더 올랐어요. 물론 컨센보단 줄었죠. 말도 안 되는 컨센이, 말도 안 되는 실적에 말도 안 되는 컨센으로 잣대를 해서 그게 어닝 쇼크가 또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몇천 %씩 올라갔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진단키트 쪽은 정말 어마어마한 잣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2분기 때 역대 최고가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3분기 때 더 좋아지고 4분기 때 더 좋아졌어요. 액세스바이오요, 4분기 때 실적 완전 날아가기 시작했고 지금 1분기에 소위 말해서 정말 미쳤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공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물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여전히 2분기 실적을 못 뛰어넘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지는 못하고 가끔씩 이렇게 꺾이기야 하겠죠. 당연히 백신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과하게 사실 여기에 좀 잣대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어제 자료를 만든 건데, 전일 어제는 32만 명이었어요. 오늘 보여드렸죠. 42만 명이에요. 만약에 정말 백신이 나온다, 백신이 나와서 정말 이게 가시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는 거라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줄어야 정상인 거예요. 계속 줄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0만 대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어느덧 1억 1,500만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억 명 넘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30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1000명 됐을 때 우리나라 완전 쇼크 오기 직전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30만입니다. 30만 엄청난 규모예요. 정말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 CDC에서 모든 노력 수포가 될 수 있다, 궤도 변화를 권고를 하고, WHO가 왜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종식이 비현실적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있죠. 당연히 끝났으면 좋겠죠. 저도 마스크 쓰기 싫어요. 마스크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이제 여행이라는 것도 좀 다녀보고 싶어요. 그런 의지와 욕구는 솟구칩니다. 정말로 솟구쳐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코로나는 아직도 ING라는 거, 그리고 이 시장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코로나 진단키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코로나 변이. 물론 제가 이제 이런 기사들을 다 가져와서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키워드나 이런 것들 좀 뽑아봤는데,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발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얘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화.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봐요. 왜? 지금 스위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70%가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작년 초에 나왔던 그 코로나19와 지금 걸리는 코로나19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거는 감염도가 더 높다라는 거 이미 너무나도 많이 기사에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브라질 변이, 코로나 완치자도 최대 61% 재감염, 신종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종변이, 변이에서 또 신종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치자면은 내가 이제 병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이제 보호하는 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걸린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 확산 추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독일 신규 확진자 중 50%가 변이. 3월 말 봉쇄 연장 추진이에요. 왜 봉쇄를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봉쇄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셧다운을 하는 거예요. 셧다운을 하는 건데, 봉쇄를 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된다라는 거는 이게 경제의 흐름을 다시 재기를 시키면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반증이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변이가 누적이 되고 있고 156건이나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미국도 뉴욕발 변이 급속 확산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이거 최근 기사들이에요. 이거 쳐보시면은 다 기사 나오거든요. 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제 미국 뉴욕발 변이 급속 확산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기사가 나올 건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치면 막 나와요. 자, 이거 보시면 다 최근 기사들입니다. 다 하나씩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죠? 이번에는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 급속 확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눌러보는 거예요. 기사 읽어보는 거죠. 자, 보면은 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각각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급격히 늘었다라는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뭐예요? 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특히나 뉴욕발 변이가 남아공발 변이가 스파크에 대한 단백질 변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3개가 나온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이런 항체 저항을 굉장히 좀 피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뉴욕발 변이가 브라질이나 스파크 이런 남아공처럼 똑같이 백신에 대해서 저항력을 높인다라는 거는 백신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면 얼마 전에 이제 백신이 그거 인정했죠. 변이에 좀 효과가 없다. 그래서 개량 백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개량 백신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량 백신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어요. 아마 화이자였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더나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백신 또 검사를 실시를 하잖아요. 이것도 일단 요 기사 먼저 보고 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이거 보시면은 어쨌든 저항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 백신에 대한 그런 저항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시면 뉴욕에서는 남아공이랑 브라질발 변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대신에 뉴욕발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코로나 감염자 평균 나이보다 더 많았고 입원 비율도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훨씬 더 파급력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변이보다 우려가 된다. 뉴욕에서 발견된 변이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변이보다 더 심각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변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산이 되고 있고, 자, 이거 보세요. 화이자 백신 변이 코로나의 취약, 비상 걸린 이유, 그죠? 영국발 변이 급속하게 확산한 독일,
신규 확진 80%가 변이일 수도.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요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임상을 곧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임상을 곧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 임상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전임상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요? 새로운 걸 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변종이랑 좀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인데 백신이 지금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백신은 1상, 2상, 3상, 4상까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2상까지 하고 지금 3상을 전제로 해서 지금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3분기에 사용 신청할 때 3분기면요. 여러분들 1분기 1, 2, 3이잖아요. 2분기가 4, 5, 6이잖아요. 3분기는 7, 8, 9예요. 적어도 반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반년 동안 변이가 또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 변이 바이러스에 요번에 이 개량 백신한 이게 또 효과적으로 대응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응이 늦는다는 거, 늦는다. 근데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시젠도 마찬가지고 시젠도 변이 백신에 대해 변이 코로나에 검사 가능하다라고 나왔죠. 키트 개발했다고 나오고 수젠텍도 테스트했는데 문제없이 된다라고 확인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진단 키트들은 뭐예요? 벌써 개량 그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미 대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빠르죠. 벌써 다 됐어요. 얘는 됩니다. 돼요. 하지만 뭐예요? 백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안 되면 치료제도 다시 해야죠. 그죠? 치료제도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WHO에서 코로나19가 올해 말까지 비현실적이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거 이틀 전 기사 3월 2일 기사입니다. CDC가 왜 모든 노력 수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섣부르고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7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왜? 백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다른 방역책 없이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방역 대책과 백신이 같이 있어서 이게 줄어든 거였지 백신만으로 명확하게 줄었다라고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백신이 무조건 그게 끝났다라고 보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백신을 맞아야겠죠. 중요합니다. 백신을 해서 최대한 그 이제 병의 발현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진단 키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백신의 효용성입니다. 요거에서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요거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중화력 항체, 중화항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백신의 효능이 되고 얼마만큼의 중화항체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지 단순히 이제 있다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화항체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정상인이 백신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인이 정상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분명 검사를 할 거예요. 왜? 바이러스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신규 확진자 찾아가지고 잘 격리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후 관리하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너 이쯤 되면은 백신 약해지니까 와서 검사해. 그래서 내가 지금 백신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질병은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왜? 변이가 새롭게 생기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백신이 못 잡아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이에 대한 또 이제 검사를 해 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염병이라는 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요거 다 잡아봐야 새로운 데서 또 감염 새롭게 나와가지고 자연 발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갑자기 변이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나로 통해서.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 백신이 안 먹혀요. 그러면 또 퍼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또 퍼지는 거 순식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 쪽으로 시장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랑 중항체 쪽이 조금 더 또 다시 한번 흐름이 사실 PCR 그 다음에 이제 항체 항원으로 갔다가 다시 항체 중항체 쪽으로 시장이 다시 넘어올 가능성이 좀 저는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 정상인을 위해서 항원은 일정 캐파가 유지가 되겠죠. 왜? 확진자를 계속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예요. 백신이 맞는다고 무조건 생긴다라는 보장이 일단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 효능이 무조건 6개월 동안 간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 뭘로 해요? 진단키트로 해요. 진단키트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왔을 때 저는 진단키트를 보완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완제. 이 백신이 나가는 만큼 진단도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일정 시장의 캐파가 유지가 될 거고, 일정 시장의 캐파가 유지가 된다라는 그 산업의 영속성이 생기는 거고, 산업의 영속성이 생기는데 왜 그 관련된 회사들의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설탕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럼 설탕 시장은 일정 캐파를 유지를 하겠죠. 그럼 설탕 파는 회사들은 일정 실적을 유지를 하겠죠. 그럼 그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건데 왜 자꾸 이쪽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예 뭐 10만 명대 이하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루에 30만 40만이 나오는데 이런 시점에서 무조건 끝났다? 라고 보기에는 사실 너무 섣부르다라는 거예요. 섣부르다. 그것도 심지어 작년 백신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눌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섹터 자체가. 그리고 백신은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살균 면역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증상이 발현되지 않게 만드는 거지 체내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요. 몸속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옮길 수가 있어요. 즉 보균자는 될 수 있다는 거. 보균자. 이건 모든 백신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백신은 몸속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양을 줄여서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살균 면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신은 막는 거지 치료를 해갖고 다 이거 살균을 해서 다 없애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백신 같은 경우는 변이에 지금 취약하죠. 개량 백신 벌써 가고 있죠. 그게 빠르게 진행되고 정부에서 밀어줘야 2개월 정도, 2분기 정도 지나야 돼요. 그 사이에 하루에 30만 명씩 늘잖아요. 그럼 6개월이잖아요. 180 곱하기 30만 해보세요. 얼마 느나요? 얼마 느나요?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180 곱하기 코로나는 뭐 이 휴일이 없으니까 30만 하면은 5,400만이 늘어요. 그러면 지금 이 1억 1,500만이잖아요. 그러면은 1억 6천만이 1억 6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누적 확진자가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 여권 도입은 키트에게 악재일까? 저는 절대적으로 노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죠. 왜 그럴까요? 백신 여권 도입은 즉 뭐예요? 백신을 맞고 이제 너네 돌아다녀도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물론 그거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뭐 시계열 테스트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질본에서 200명 정도는 한다라고 이제 각 백신당 200명씩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200명은 제가 봤을 땐 표본 치료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이 됐을 때 진단 검사가 좀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일단 요 부분을 볼게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받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2회나 더 진행을 합니다. 즉 한 사람당 2회씩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죠? 고정이잖아요. 고정. 그러면은 고정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백신 여권에 대한 도입은 아이슬란드가 이제 지난 1월에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도 EU 쪽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지금 벌써 백신 접종이 거의 9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슬슬 이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백신을 맞았을 때 내가 다 완벽하게 이게 되면 좋은데 이게 분명
영원히 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정상적인 상태를. 그럼 정상적인 상태인지 확인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죠. 검사 뭘로 해요? 키트로 하잖아요. 키트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질병은 우리가 모두 다 질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각자 알아서 예방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병원을 가십니다. 그럼 뭐부터 해요?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하세요? 검사를 먼저 하죠. 검사를 먼저 해요. 근데 내가 막 폐가 아파요.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엑스레이도 찍어 볼 것이고 코로나 진단도 할 거. 요즘에 병원 입원하려면 무조건 코로나 검사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뭘로 하냐고 키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료를 하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앙치와 현재 정상인 상태에서 검사 이것도 결국에는 백신 여권의 도입은 지금은 확진자 위주의 시장이었다라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다 확진자를 걸러내고 격리하고 전파력을 좀 덜 나오게 하는 시장이었다라면은 이제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정상인 사람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나올 때가 분명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가 만약에 물론 이게 미래의 일이고 제 생각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당연히 뱉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때 이게 이슈화 되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때는 진단키트를 들어가기에는 그때서는 늦게 될 겁니다. 주가가 아마 다 올라와 있겠죠. 그 정도가 된다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4차 대유행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가속화, 4차 대유행 현실 하나, 그리고 3월, 4월에 계속적으로 이게 나오죠. 계속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벌써 이거 보시면 코로나 이제 대유행 온다. 요거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정말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상이 지금 3월 달부터 4월 사이에요. 그래서 이 4유행이 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유행이 계속 짧아지고 있고 변이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됐을 때 그죠? 백신 접종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났다 이런 거 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이미 이건 좀 충분히 좀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확진자 검사에서 만약에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나가는 그 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검사를 맡아보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시스템으로 만약에 바뀐다라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시장이 확대가 될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왜 한미약품 같은 회사가 이 섹터로 진입을 하려고 할까요? 왜 진입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기업이 새로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후발인데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FDA 승인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C인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전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발로 들어간 기업들은 FDA라든지 C인증을 받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 이미 캐파가 어느 정도 나오면 특히나 FDA 같은 경우 항체는 좀 많이 제한을 했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후발로 들어간다라면은 그만큼 얻어먹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럼에도 그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반도체 증설 왜 하죠? 2차 전지 증설 왜 하죠? CMO를 위해서 증설 왜 해요? 여러분들 액바도 증설하고 있고요. 그죠? 시젠도 증설해서 생산 캐파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사실 증설을 하는 거는 업계에서는 우리 이거 어차피 생산 많이 늘어날 거지? 우리 이거 하고 있어. 생산 이거 늘어나면 너네 사야 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증설을 하면은 거기서 기대가 되잖아요. 반도체 섹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섹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에서도 증설이라는 거는 다른 섹터와의 증설과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어쨌든 제조잖아요. 제조를 하는 거는 이게 안 팔리고 재고로 남으면은 손해예요. 공장을 지었는데 가동을 안 하면 손해예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엔 진단키트는 체외로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지금은 코로나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진단키트를 활용해서 결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치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조기 진단하는 활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병용을 하는 거죠. 기존에 하던 뭐 피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자, 이런 부분, 새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진단키트 회사들 지금 그 자본금 이런 거 살펴보세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M&A를 할 수도 있고요.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이 그만큼 생겼는데 새로운 사업,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안 찾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에 대한 시장 캐파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을 하고 있을 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항상 이제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가 있잖아요. 이 산업의 성장, 제가 봤을 때 성장에서 성숙기 사이에요. 지금 코로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쇠퇴기가 아니라는 거죠. 쇠퇴기에서는 신규 진입이 없어요. 신규 진입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후발로라도 진단키트를 들어갔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단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얘네가 다른 거 안 할까요? 뭐 암 쪽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 안 할까요? 안 할까요?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실적이 일정 부분 나오기 시작하는 거에서 그런 이슈가 생긴다면, 그런 이슈가 안 생기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M&A를 하지 말라는 보장 없죠. 왜? 회사가 돈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뭐 이런 모든 진단키트 회사 주담이랑 통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엑세스바이오도 지금 진단키트에 집중한다고 했고, 수젠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담이랑 통화한 회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진단키트 시장은 유지가 될 거라고, 당연히 진단 회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증설, 시젠도 그렇고 엑바도 그렇고 나머지 회사들도 대부분 막 증설하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들로 진단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주가는 박살났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같다라면은 이쪽으로 투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제가 다음에 이제 또 특집을 찍을 때 그런 거 찍을 거예요. 제가 시황에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꼭 하셨으면 좋겠다. 철강주 지금 굉장히 좋죠. 제가 철강, 구리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시장에 지금 관심을 받고 소비주들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애들 가시면 돼요. 제가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지금 잘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잘 움직이는 섹터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진단키트 볼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진단키트를 계속 투자하고 계시던 분들, 그리고 진단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만큼 눌렸으면 한번 다시 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부분들 저랑 만약에 생각이 좀 일치하신다면은 그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오늘 요렇게 진단키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봤고요. 앞으로 제가 뭐좀 이 철강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제가 이제 특집을 통해서 제 생각들을 좀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저는 이런 섹터를 좀 좋게 봅니다.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좋게 보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제가 종종 해드려요. 얼마 전에는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 왜 우리가 5G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물론 주가는 지금 박살나고 있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자리를 잘 잡고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또 성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단키트에 대한 것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했었던 게 너무 짧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이건 저의 의견이고 저의 이
의견에는 사실 개인차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진단키트는 이런 거고, 만약에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동의를 하지 않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점 좀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